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겉보기엔 서로 다른 보험 금융 소식들인데 이게 묘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판결부터 은퇴 세대의 진짜 걱정, 그리고 보험사들이 요즘 꽂혀 있다는 어떤 비밀 코드 같은 단어까지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일 거예요. 아, 간극이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보험료나 상품 설명서 뒤에서 실제로 우리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진짜 규칙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보는 겁니다. 좋네요. 이 소식들이 결국 당신의 지갑과 미래 계획에 어떤 의미인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 바로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걱정이죠. 그 걱정의 실체가 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아, 저도 그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 노후 준비하면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6070 세대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다른 거였어요. 네, 한화생명 보고서인데요. 6070 세대의 가장 큰 노후 걱정 1위가 건강 문제로 나왔습니다. 건강이요? 네, 무려 81%가 꼽았어요. 반면에 재정적 부담은 21.9%에 그쳤고요. 와, 이게 그냥 순위 차이가 아니라 걱정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81%라니 이건 압도적이네요. 사실 저도 막연히 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그건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에요. 아, 예측. 네, 재정 계획은 수십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쌓아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아, 돈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결국 우리가 세우는 재무 계획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지은 집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불안감, 즉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가 바로 지금 보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어요. 아, 그 불안감이요. 네, 기업들은 이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삼성생명의 연금랩 같은 서비스가 하나의 답을 보여줘요. 네, 이건 소비자가 직접 자기 노후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죠.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맞아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아주 친절한 방식의 대응이죠. 당신의 불안을 우리가 디지털 기술로 관리해 줄게요. 라는 메시지고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료에 계속 등장하는 CSM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핵심 열쇠예요. 아, CSM.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암호인가 했어요. 그냥 기업들이 쓰는 어려운 경영 용어 같은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CSM, 그러니까 계약 서비스 마진은 아주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이 계약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이익의 총량이에요. 미래 이익의 총량이요? 네, 일종의 이익 예약 장부 같은 거죠. 이익 예약 장부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장부에 숫자가 크게 찍히는 상품을 팔고 싶겠네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단순한 상해보험은 CSM이 낮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월보험료가 비싸고 보장기간이 길고 조건이 복잡한 종신보험이나 중대질병 CI보험 같은 건 CSM이 아주 높게 잡히죠. 아,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노년층의 그 거대한 불안감과 이 CSM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상실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 즉 각종 보장성 건강보험이 바로 보험사에게는 가장 CSM이 높은 효자 상품인 셈이죠. 와, 소비자의 가장 큰 불안과 보험사의 가장 큰 이익 추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설계사들은 단순히 보험을 많이 파는 것보다 CSM이 높은 상품을 파는 것에 훨씬 더 큰 인센티브를 받아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가 보험 상담을 받을 때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이 정말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상품인지 아니면 회사의 CSM을 채우기 위한 상품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상품이 왜 저한테 좋죠? 라고 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상품의 장기적인 장단점은 뭔가요? 처럼 좀 더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CSIM은 회사의 속사정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물론이죠. 바로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 지연 기간 같은 데이터가 일종의 신뢰도 점수 역할을 합니다. 신뢰도 점수요? 네, 자료를 보면 삼성화재가 5대 손해보험사 중에서 2년 연속으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낮았어요. 1.35%인데 다른 대형사들과 비교하면 미세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차이죠. 부지급률이라는 게 결국 고객이 돈 달라고 했을 때 회사가 못 줘요라고 말하는 비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급 지연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지연 기간이요? 네, 삼성화재가 평균 9.7일로 가장 짧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당장 수리비랑 병원비가 필요한데 보험사다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한 달 넘게 안 주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하죠. 그 하루하루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 기간이 짧다는 건 고객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결국 보험료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약속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만큼 이런 신뢰도 지표를 비교하는 습관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신뢰도도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했는데도 보험사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뭐 법으로 다퉈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법원의 판결이죠. 아, 법원이요? 네, 이번에 나온 아파트 화재 관련 판결이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웃집에서 난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붙어서 피해를 봤는데 보험사가 같은 아파트 주민은 제3자가 아니니 보상 못 해준다고 버틴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 집이랑 이웃집은 엄연히 다른 집인데 같은 건물에 선다고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법원의 판단도 같았어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 살아도 각 세대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주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아, 명확하게? 네, 즉 피해를 본 우리 집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타인이 맞다는 거죠. 당연한 판결 같지만 이게 판례로 남는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이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보험사의 억지 주장에 맞서서 법원이 이미 당신들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재산을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 더 튼튼해진 셈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또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 전체의 변화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에서 1.4% 정도 인상을 확정했고요. 다른 회사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요. 원가 상승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인상으로는 손해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에요. 특히 중소형사들은 딜레마겠어요. 대형사 따라 올리자니 고개 뺏길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적자가 커질 테고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점유율 경쟁 때문에 가격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결론적으로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여러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은 좀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걸었던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이 슬슬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이건 고환율 상황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 당국이요? 네, 은행들의 과도한 환전 마케팅이 불필요한 외화 수요를 부추겨서 환율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죠. 정부가 과열 경쟁 좀 진정시키라고 신호를 보낸 거군요. 그렇죠. 주요 은행들의 외화 관련 현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예요. 결국 이런 마케팅이 줄어들면 우리 같은 여행객들의 환전 비용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경비 짤 때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답답한 소식인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사실상 멈춰버린 정책도 있어요.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을 보험사에서도 팔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이요. 원래는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을 위해 보험사까지 판매 창구를 넓히자는 좋은 취지였죠. 네, 취지는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을 빼고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보험사들이 참여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비용 문제가 가장 커요.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전산 시스템을 거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수십억 원이 들 수 있거든요. 아, 비용이.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들여서 이 사업에 뛰어들 실익이 있냐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국은 독려하지만 현장에선 움직이지 않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노년의 진짜 불안이 건강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그 불안을 파고드는 보험사의 CSM 전략,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매도 데이터와 법원 판결까지 살펴봤어요. 맞아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나 환전 수수료 문제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도 있었고요.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과 기업의 전략, 그리고 당신이라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에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죠. 오늘 연금랩처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사례를 봤잖아요. 네, 봤죠. 정말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문득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질문이죠?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서비스가 언제까지나 나에게 유리하기만 할까요? 어느 순간 그 데이터가 역으로 저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물리거나 제가 꼭 필요한 보장에서 저를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경계는 어디쯤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